네. 서라벌고 내신 분석 설명회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러셀 중계에서 서라벌고 전임으로 가르치고 있는 국어 이재원이라고 하고요. 서라벌고는 오늘 이제 또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5월 5일 조금 오는 거 힘들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개강을 했고, 어떻게 좀 추후에 진행을 할지는 이 뒷부분에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선택형 28문항으로 이제 10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었고, 시험 범위는 모두 다 교과서입니다. 나룻배와 행인, 배를 매며, 봄봄, 그리고 풀비린내에 대하여, 그리고 기적, 모두 다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출제가 되었고, 난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걸로 저는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점수는 이제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출처별로 한번 살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과서에서 거의 한 7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에서 나머지 30%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교재랑 외부 유인물은 없었는데, 근데 외부 유인물로도 나눠주지 않은 어떤 작품도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문법은 제가 봤을 때 지난 기출에 비해서는 난도가 조금 하락했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서술형이 나왔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또 서술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서술형에서 서술형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문학 객관식에서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1등급을 조금 가르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문학 17번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시험 범위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이덕이라는 작가의 생태주의 수필, 이제 풀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 작품으로 똑같은 나이덕이라는 작가의 시 한 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는 외부 유인물로도 나눠주지 않았고 그냥 학생들이 보고 바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좀 요구하는 문제였다. 이 두 작품을 엮어서 결국 똑같은 작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생태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선택지 보면은 뭐 인간 중심적인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생명 역시 쉽게 배제할 수 없다 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그리고 5번도 한번 보면 향후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뭐 최소화하려고 한다 라던가, 즉 좀 이제 생태주의적인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건 풀비린내에 대하여 라는 수필을 얼마나 꼼꼼하게 분석했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 보는 이 시를 너네가 처음 봤을 때 적어도 긍정과 부정은 구분할 수 있었니?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데서 출제 포인트 4번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건, 공부를 하면서 내신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건 그냥 나이덕이라는 작가가 생태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작가였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과 그래서 연결지어서 그렇다면 이 시에서 인간한테 유리한 건 부정이 될 거고 자연한테 유리한 건 긍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긍정과 부정을 나눌 수 있었는가 해서 출제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자, 근데 사실 요런 유형이 아예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작년 기출에 이제 똑같이 교과서에서 배를 매며라는 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요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라는 시가 또 아예 외부 작품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두 개 주제가 같거든요. 그 배를 매며라는 시도 사랑에 대한 거고, 요것도 이제 사랑이나 이별에 대한 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유형이 새로운 유형은 또 아닌 건데, 그럼 이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두 작품 모두 다 같은 작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작년에 나온 것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순히 시험 범위에 포함된 작품들을 막 엄청 외우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는 중요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같은 주제라던가 아니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도 몇몇 작품들 학생들한테 소개해 주거나 조금 더 이제 사고를 열어두는 것,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른 작품들 조금 소개해주면 많이 좀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이거 내신에 안 나오는데 왜 이것까지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는 서라벌고도 사실 다음 문제도 비슷합니다. 다음 문제도 비슷해서 이제는 서라벌고도 조금 모의고사에 조금 기반한 처음 보는 걸 너네가 어떻게 분석할래?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쭉 계속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학생들이 조금 이제 사고를 열고 요런 어떤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개념이 나왔는데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화 개념이긴 심화 개념인데 완전히 또 새로 나온 심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작년 기출이거든요. 작년 기출에서도 완전 똑같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설명회 때도 되게 좀 강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뭐 현대소설에 관련해서 지금 평가원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뭐 작가라던가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에 기반해서 나온 개념이고 그래서 이거 작년 이제 설명회 때 3월 설명회 자료인데 요런 거에 대해서 나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아이들 살펴주고 있다. 그리고 기출 같은 것들도 관련된 기출도 모의고사도 좀 풀리고 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설명회 때 이야기를 했었고요. 완전 보기가 똑같거든요. 거의 보기에서 말해주는 내용은 똑같은데 근데 약간 또 심화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또 심화가 됐냐면 이게 이제 작년이고 이게 이제 올해인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보기고요. 여기는 보기 1이죠. 보기 2가 또 있어요. 보기 2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보기 내용은 정말 똑같습니다. 어떤 걸 설명해 주고 있냐면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케이스를 나눠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봄봄이라는 소설과 관련해서만 이거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봄봄이라는 어떤 서술자는 이 케이스에 해당해만 찾을 수 있었다면 요거는 이제 보기 2가 있었고 다른 소설이 나왔습니다. 외부 소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봄봄이 1에 들어간다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보기 2에 나오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발췌해온 요 소설은 케이스 어디에 소속될까를 학생들이 좀 판단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요거는 다 봄봄과 관련된 어떤 선택지고요. 요거는 이제 요 보기 2에 나온 소설을 조금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요것도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호 기출은 단순하게 시험 범위였던 봄봄이 서술자 그러니까 케이스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정도만 알면 됐다면 요 2번 기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과 연계해서 출제가 되었다. 결국 제가 소개해드린 두 어떤 문제 모두 다 학생들이 처음 작품을 접했을 때 처음 접하는 작품을 어느 정도로 좀 분석할 수 있는가 이거는 달달 외운다고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하게 내신, 암기에서 조금 더 모의고사의 형태를 지향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신호가 발견된 어떤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난도가 살짝 하락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문법에서 틀린 학생은 정말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간단하게 몇몇 문제라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 딱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단어 보면은 커서, 치러, 서서, 담가, 써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풀리고 있는 교재에 정말 모든 단어가 다 나왔고요. 물론 양이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이 다 푸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다 풀고 좀 꼼꼼하게 본다면 너네가 진짜 모르는 단어가 이제 문제에 출제되진 않을 거다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고요. 요렇게 뭐 다 나온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그러니까 내신용으로 만들어진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 기출들, 서라벌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기출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의 기출을 모아서 이렇게 모의고사 형태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갑자기 모르는 거, 갑자기 막 엄청 어려워 보이는 게 나와도 그렇게 당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꼼꼼하게 다 해설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처음 이제 설명회 때, 3월 설명회 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습 영상 통해서 학생들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것들도 제가 처음 이제 설명회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교재 가지고 이번에 800문제 학생들 좀 훈련을 시켰습니다. 요것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요거 다 3월 설명회 때 가지고 왔던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나마 제가 말씀드린 건 지키고 있다 라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관리 프로그램, 뭐 질의응답하거나 아니면 QR코드 전송해 준다거나 아니면 과제 피드백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모의고사라던가 저만의 자료 통해서 학생들 꼼꼼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 어떤 약속 같은 것들도 잘 지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오늘 이제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단어랑 형태소 파트로 이제 문법 심화를 조금 대비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학기 기말고사에 나가는 건 또 문법 요소라는 게 나가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진짜 이 아이를 심화까지 대비시키려면 필요한 개념이라서 요거 지금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기출 같은 것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 신유형이랑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문법도 좀 어렵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학교 선생님 분석하면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화요일에 개강을 하게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